네, 성남 지역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는데 해당 아동의 가족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 팀장,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이런 말이 들리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기사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는 건데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어린이집 학부모가 온라인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이 열렸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사건이 전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회의를 열고 또 학부모들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기 때문에 모두가 모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 피해 아동 어머니께서 너무 일을 크게 만들어 좀 죄송하다는 취지로 강당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은 장면을 다른 학부모들이 목격하셨다는 겁니다. 한 학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친분으로 일부 가해 아동을 옹호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머니 다시는 무릎 꿇지 않으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도 역시 피해 주장 아동의 아버님께서도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겠지만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네. 물론 성폭력인지 못된 장난인지 의견이 분명합니다만 피해 아동이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왜 피해 아동 측 어머니가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해야만 했을까요? 변호인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도 갑자기 저녁에 이렇게 전화를 평소에 계속 우시고, 막 이제 좀 난리가 나신 거죠. 원장이야 어떤 이제 학부모 부모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 그 사실을 이제 저희 피해자 부모님이 알게 돼서 그냥 갔는데, 약간 비웃고, 뭐, 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라고 하니까 위축돼서 거기서 뭐 무릎 꿇고 이제 사과하고, 이제 나오면서 너무 억울하고 이제 이런 심정 때문에. 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피해자를 또 제외하고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학부모 회의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피해자를 제외한 채 그 다른 사람들끼리 어린이집에서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대체 무슨 일인지 어머니, 아버지도 걱정돼서 가셨다가 결국 무릎을 꿇게 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변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사건팀에서 아동학대 취재를 하면 가장 문제가 그 피해 부모들이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좀 배제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위축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도 비슷한 경우 같은데요.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어머니들이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겠지만 일부에서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피해 아동 측이 배려받고 보호받는 분위기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어린이집의 입장도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자 입장에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공공기관에 다 연락을 하셨었고 이 CCTV를 제발 좀 가져가서 좀 보시고 이게 도대체 이 피해자가 그냥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말이 맞는지 성폭력으로 다뤄야 될지 아니면 뭐로 다뤄야 될지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좋게 말하면 지금 냉정하신 것 같고 사안을 제대로 보자. 나쁘게 말하면 정말 피해 아동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신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과연 좀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많은데요. 우선 사건 발생 기준으로 그 전에 이 어린이집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고 이렇게 훈육을 하도록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어린이집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난 뒤에라도 일단 피해자를 좀 다독이고 배려하고 보호하고 그런 2차 피해를 막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보면 그 피해자 어머님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어린이집 측의 사후적인 대책 또한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어린이집은 법적 책임을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커 보입니다. 커 보이고, 다음에 이제 피해 주장 그 아동 부모는 이 가해자 부모와 아이 그 측을 비롯해서 이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까지도 반드시 처벌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어제요, 이 부모님의 상처받은 마음에 다시 한 번 생채기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5세 남아가 5세 여아를 아주 아주 성폭행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그런 관점에 봐서는 안 되고 하나의 그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만약 자신의 아이였다면 저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박 장관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네. 5살에 불과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관 어떻게 보면 책임자잖아요. 최고의 책임자적 입장에서 현재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의 처해 있는 입장을 네. 헤아린다면 답변은 저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죠. 네. 네. 의도는 이해하겠으나 어쨌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직접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부모라면 나 같으면 난 환장하지. 네, 펄펄 뛰는 거지 좀 장난으로 생각을 해.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6살 정도면 아이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도 타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한 의도적으로 성추행했다라기보다는 네. 본인 역시 어떤 성적인 자극의 피해자로서 치료와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서 팀장 결국 어제 보건복지부가 바로 해명 자료를 내놓고 사과를 했어요. 네, 논란이 거세지자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그다음에 인용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사과도 했는데요.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명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아이 부모의 마음은 달랠 수는 없겠죠. 사실 이 사건을 두고요. 누리꾼들이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도 아이와 이 아이 부모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적 의도는 없었더라도 최소한 나쁜 장난, 나쁜 짓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전문가 자문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런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장외전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대체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좀 옹호하는 편에서는 그게 놀이다. 성추행이 아니고 어린아이들 놀이인데 뭘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 쳐도 호기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옛날에 아이스케이크라고 아시죠?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때 그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애들이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아마 그 가해 아동이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자연스럽다 얘기했지만은 우리 아이들 클 때에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특별한 일이거든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합니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피해 주장 그 아동 엄마가는 뉴스에서 이런 일을 봤는데 자기 딸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 갈기갈기 찢어 죽고 싶다는 말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들, 딸이나 내 손녀가 다른 아이한테 그런 피해 다녔을 때 과연 참을 수 있느냐. 참을 부모는 아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거요. 그렇죠. 자신의 아이라면 소꿉놀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겠죠. 좀 더 신중하고 좀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지금 CCTV에 그 결정적인 장면을 찍히지 않았다고 하지만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저 소꿉놀이라고는 치부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의 호기심 이런 얘기도 지금 아까 말씀을 언급하신 것을 전달하셨는데 사실 이 성범죄라는 것은 가해자의 호기심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추행 의도가 있었냐라든지 그런 그 주관적인 요소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고 수치심을 느꼈으면 그것이 성추행이 되는 것이고요. 게다가 여기서 분명히 그 진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적 학대 흔적이 있고 또 그 염증이 있다 이런 진단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명백히 외피적으로 드러난 그 범죄 일단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가 성적 의도는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건 아이도 이게 나쁜 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정황상이요. 네, 맞죠. 선생님한테 말하지 말라 등등 이런 거 내용을 보면 이 아이가 무슨 이게 성적 괴롭힘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고 그런 인식은 못 하겠죠. 5살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5살 아이한테 무슨 그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요. 다만 아마 피해자 부모님들께서 요구하는 건 그걸 거예요. 해당 어린이집 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네. 것과 그 다음에 이 가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약간 가해 아동의 그 부모님이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관리해달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거 요구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거를 뭐 했네 안 했네 하고 어렸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고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3차 피해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실제로 작년이든 아니든 간에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사 미성년자라고 있어요. 만 14세 미만 이하는 처벌할 수 없는데 만 14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 10살부터 만 14세 미만은 네. 사실은 그거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10살에서 14살 그렇죠. 사이는요. 그 사이에는 소년원을 가든지 아니면 보호처분도 가능한데 10세 미만 즉 9세죠. 9세부터 어린아이 얘는 5세 5살 알고 있는데 네. 그 아동은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가능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처벌할 수 없지만 경찰에서는 처벌 관계를 떠나고 네. 어떤 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는 그 피해 부모라든지 아니면 CCTV를 확인해가지고 4살 지금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사는 아니더라도 수사 전 단계 4살 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물론 치료나 교육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만 5살, 네, 6살이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형사처벌을 하는 나이는 14세 이상부터죠. 네. 그런데 10살에서 13살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년 처리도 네. 해요. 근데 10살 미만은 절대적인 형사 미성년자 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라도 뭐 처벌은 할 수 없고요. 이 사건은 이제 어떤 그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이와 같은 그 원생들 사이에서 이런 사건이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를 했다면 네. 이거는 성학대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뭐 민사상 책임 같은 게 따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